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중림 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연구용역 집행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은 2018년 10월 2일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탐구감사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편협 페이지를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주 완료된 연구 용역비가 무려 1,3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359억 원, 그 외 기타 용역비는 951억 원이며 기타 용역비로 포함된 정책 연구 용역비는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의 정책 연구 용역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비 상위 3개 실국은 건설교통국 41억 원, 자치분권 문화국 15억 원, 환경녹지국 1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재생과 22억, 교통과 10억, 환경정책과 9억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비의 집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행정탐구감사에서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고 나서 이춘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오늘은 더 젊어 보십니다. 더욱 젊어지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어려움 항상 헤아려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2018년 7월경에 정책 연구 용역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셨죠? 네, 정책 용역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절차와 부서별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정책 연구 용역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탐구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용역 결과 공개라든지 용역비 산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첫 번째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행한 경력의 결과보고서와 평가서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지난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내려왔죠. 네.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 유관 단체에서 관리가 소홀하니 연구 영역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권익위 권고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발전시킬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는 실장님께서 화면으로 답변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프리즘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 평가 결과서는 1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59.3%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는 27건 프리즘에 공개된 용역만을 계산하신 것이죠?
네. 혹시 실장님께서 프리즘에 공개해야 할 병력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프리즘에는 정책 연구 영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 영역이나 그 밖의 영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즘 공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6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자료 조치를 받은 내용이고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20일 사이에 완료된 병력들을 본 의원이 이제 직접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한 27건 이외에 프리즘에 공개되어야 할 병력들이 무려 3배가 가까운 61건이 더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개를 성실히 했을 경우 61건이 더해진 88건이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 61건을 더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총 88건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경우 평가 결과서는 18%이고 활용 결과 보고서는 14%입니다. 공개율은 20%도 넘지 않아요. 실장님 능력 공개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전체적으로도 저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그냥 네.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네. 그 공개를 안 하면 법령과 조례가 위반이죠. 지켜야 할 것을 봅니다. 용역을 61건 담당자들 모두 법령과 조례 위반한 것이죠. 뭐 조례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정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주의나 훈계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을 하게 돼 있죠. 뭐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정책기획관에서 네. 추진하고 있는 병역에서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평가 결과서와 활용 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책기획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실무부서에서는 잘 할 리가 없죠. 행정탐무감사에서 매번 지적하면 뭐합니까, 실장님?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프리즘 등록된 용역 목록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 안 한 것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법도 있을 테고 기타 예, 여러 그럴 가지가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실장님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세종시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 연구 보고서는 공개를 했고 세종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서비스 평가 용역인 택시는 공개를 하고 시내버스는 안 했어요. 이 기준은 실장님 무엇입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경영상 비밀,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개해야 시민이 알 권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분들도 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용역 공개에 대한 원칙도 없고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한 그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정책 연구 용역 심의를 받지 않죠. 예, 우리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주셨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 1천만 원 미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실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월 1일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이제 받은 용역 목록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정책 연구 용역만 세종시 전체 5건입니다. 이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신비성도 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10월 1일자로 요구한 뒤 자료 부족으로 다시 보완 요구한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전체 용역 목록과 함께 학술 연구 용역 경우 이력사항, 경산, 자료 별첨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예. 별첨 자료도 부실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기타 용역비 전체 누락한 부서도 있고 단위도 천원 단위, 원 단위 혼재되어 있고 전체 총괄 격리도 잘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다 아마 정책 계획관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는 한 게 없을 거예요. 대변인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시민 안전국입니다. 경역비, 집행 현황, 자치분권 문화국, 보건복지국, 경제탄업국입니다.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방소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 사업소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 목록과 이제 별첨 자료까지 모두 다 비교를 한 달 동안 이제 작성한 용역비를 집행 현황입니다. 다 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열정에 늘 감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가별로 얼마씩 집행했는지, 연두별은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토감별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정책 계획관실에서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정책 연구 용역 인건비 원가 계산서 적절히 되는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원가 계산서를 첨부합니다만 꼼꼼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있는 2018년도 책임연구원 기준 단계별 참여율별 인건비 계산 탄출식입니다. 맞는 거죠? 예, 요 탄출식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조정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예. 타진을 보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5천만 원 미만은 특목과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제 발주부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을 작성해서 총무과에 의뢰하면 그 총무과에서는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이 적정하게 산정된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 탄출식이 근거로 하시는 거죠? 네, 그 행정안전부 예규로다가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표관 부서별로 네,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출받은 100여 장의 원가 계산서 중에서 4개만 투출한 정책 연구 용역 원가 계산서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어느 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네. 실장님이 제시한 인건비 산출 근거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A, B, C, D 인건비를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또 본 의원이 자료를 그려가지고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빨간색은 당초에 우리 특무과에서 그 경력비이고 본 의원이 우측에 있는 거는 계산했는데 어떤 게 막 맞습니까, 저게? 네, 지금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이 잘못됐죠. 네. 본 의원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12일 날 저녁에 각 과별로 원가 계산 답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결과를 보면 A 병역은 참여율은 20%에서 10%로 경정되고 B 영역은 참여율 33%에서 16.5%로 D 영역은 참여율이 34%에서 17.5%로 정확히 2배 이하로 경정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은 산출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단가 적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원가 계산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종시 정책 연구 용역 원가 계산서 모두 기획조정실에서 산출 근거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 금액을 산출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이뿐만 아니라 원가 계산서 산출 근거 방식도 용역마다 각기 다 상이합니다. 다음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연구 용역 산출식 유형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건비 산출도 잘못되어 있고 산출 근거 방식도 백악각입니다. 도대체 각 부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이건 앞으로 이제 모든 부서에서 인건비 산출 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율 산정도 의문성 투성입니다. 대학교 교교수 배족 중인데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말은 한 달 20일 동안 100% 용역만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 학교에는 강의 안 하시나요? 이것도 좀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 했다고 그래요. 여기 세종시 정책 연구용역 매뉴얼 18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 용역들은 대학 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한개 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 기준을 50%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긴급히 진행되는 연구 용역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참여율 50% 기준에 대한 기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매년 분표가 되고 있고 저희 시도 매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원가 계산서를 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은 세종시 경력에 수행 중인 타 기관 경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 사례입니다. A용역 연구 책임자는 세종시 병역 수행한 중 같은 기간 동안 14개를 동시
수행하고 있었고 비용역은 12개, 시용역은 5개입니다. 이렇게 연구 책임자가 다수 용역을 동시 수행하면 용역의 전문성과 완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력상을 왜 받으며 연구 책임자 이력상은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구 용역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이력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14개, 12개, 5개씩 이렇게 하면 좋은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본의원이 지난 10월 1일 날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학술 용역의 경우 정산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용역이 정산 통행만 나와 있어요. 증빙 자료가 없고 경산시 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정청 용역의 경우에는 확장 계약으로서 이제 그 용역 완료 시 총무과에서는 과업 지시에 따라 계약 상자로부터 완료 계약후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는 이제 해당 과업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나 그 앞으로 이제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 자료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8년도 2월에 완료된 용역입니다. 당초 9명의 참여 연구진 중 인건비 정산은 4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폐부 사업 중 7개 사업의 인건비가 경력 1년 2개월 연구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6,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무과장님, 원가계산서 검토를 안 하고 경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계획부터 병산까지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의원 생각은 우리 특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정책 용역 원가 계산, 정산 등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원가 계산 등을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춘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넥타이가 환하십니다. 예. 앞서 그 본바와 같이 원가 계산서하고 참여율 정산 본문을 언급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 10월에 이제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원가계산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그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 연구 용역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꼼꼼히 챙겨야 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평소에도 관심 갖고 또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지난 7월에 만든 매뉴얼이 아직은 뭐 제대로 정확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매뉴얼도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매뉴얼이 각 부서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총무과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를 하면 저는 산업건설 소속이라 우리 기획조정 실장님하고 행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만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감 시기만 보면하면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책적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 그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2017년, 18년 이렇게 꾸준히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건데, 아직은 매뉴얼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고, 또 매뉴얼 중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 불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 본의원은 이제 용역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 그거를 도입을 하실 건가요? 매뉴얼을 보완해서 아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어느 연구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 연구원을 다른 용역에 투입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기획관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매뉴얼을 좀 보완하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PPT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AA 용역사가 14개를 같은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느 과 어느 국에서 어느 업체가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14개씩이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첫 부분에 지적하신 게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대체로 크게 보안을 유지하거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하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그 대안서를 오잖아요. 예. 입찰하기 전에 이제 대안서 나는 어떻게 우리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서가 오면 그 대안서에서 입찰을 할 때는 어차피 입찰이니까, 그래서 대안서를 받는 이유는 어느 업체가 평실히 이 용역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쭉 하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그때 이렇게 보면 현재 A 업체는 14개를 하고 있으니 심사에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전에 14개 정도의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심사에서 대안서를 심사를 할 때 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연구 용역을 충실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 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과거 경험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라 하더라도 한 연구원이 여러 개의 용역에 투입된다면 그 충실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서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좀 다 담기게 되거든요. 담기게 되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제한된 내용대로 그 연구원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시스템을 잘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챙겨주신 데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물론 저도 꼼꼼히 챙기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기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막대한 대산이 들어가고 있는 용역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으며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첫째,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에서 정산 미흡, 그리고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 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